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할 주제는 일단 이제 여기 방향성, PNK의 방향성과 함께 그 방향성을 실천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대충 알고 있잖아. 이게 대충 알고 있잖아. 구차 전략이 뭔지, 백워딩이 뭔지 느낌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근데 이게 원래 교육 쪽은 되게 이제 사회과학 같은 거잖아. 그래가지고 증명이 힘들어서 그냥 가설, 이럴 것 같다, 이러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통계 내봤다, 뭐 이 정도거든. 뭐 예를 들면 그 얘기 들어본 적 있나? 그 마시멜로 얘기 들어본, 되게 유명하잖아. 그거 아나? 그렇지. 마시멜로 먹었더니 참았더니 걔 성공했고, 못 참는 애들은 비교적 덜 성공했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래된 옛날에 그 연구인데 다시 실험해보니 안 되더라 이거야. 그게 또 이제 효과가 없더래. 그런 이제 인내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증명하기도 너무 힘들고 실험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도 또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라서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뇌피셜이야. 사실은 뇌피셜인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이제 인지과학 같은 거에서도 차용해가지고 나름의 체계를 만든 거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을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목표가 뭐냐면, 뭐 되게 원래 비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거창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비전이라고 하면 그거 적어놨잖아. 수학을 통해서 학생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학생의 삶에 도움이 돼주고 싶은데, 수학의 이해를 통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단 뭐냐면, 대체 수학은 뭔지, 또 이해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생 삶에는 또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또 거창해지고, 내가 이거 해주려고 하다가 너무 거창해져가지고 너무 거창해져서 그걸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거 하면 집에 못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학생의 삶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이제 삶에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게끔 전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구차 전략이라든가 백워딩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거든. 근데 뭐 사실은 입시도 학생의 삶의 일부고 도움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늘 연습을 해줄게. 오케이? 자, 근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자, 학습을 위해서는 암기랑 이해랑 둘 다 필요하잖아. 근데 애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수학은 이해 과목이다. 아니면 또 수학은 유형을 많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약간 편향돼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또 근데 좀 잘 아는 애들은 둘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필요한데, 이게 서로 상호적이어야 돼. 거기서 이제 밑에 또 적어놨지만, 뭐 암기라는 거야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용어 설명 그냥 간단하게 할게. 그냥 암기는 그냥 외우는 거, 사실 자체를 기억하는 거, 그 인과관계보다는. 이해라는 거는 이제 이해라는 것도 어렵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느낌만 가지고 갈게. 이해라는 건 대상 자체의 이해가 있고 대상 간의 관계의 이해가 있어. 그것들을 이제 대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대상들끼리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었을 때 이게 변하면 이게 변한다라는 거를 구조적으로 이제 논리를 알아채는 거.
근데 내가 이제 주목하는 점은 뭐가 있냐면, 아니, 자, 이해라는 게 참 이상해. 뭐냐면, 이해가 어떤 게 있냐면,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구조라든가, 구조적으로 뭔가 알면 이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내가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 이거 6이잖아. 왜 그런데? 어떤 구조가 있어서? 그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무슨 의미인데? 무슨 의미인데? 맞지? 근데 이해하고 있잖아. 근데 이해하고 있거든.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지 뭐 광고 받는 것도 아니고 갤럭시 8 에이 뭐지 이해하잖아. 이해 속속들이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이해라는 건 사실상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인지적인 측면이랑 감정적인 측면이 합쳐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또 이런 게 있거든. 어떤 이제 약물들 중에 환각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근데 그 환각 상태가 마약 같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영적 체험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해주는 그런 약물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약물을 이제 먹었어. 투여받았어. 그럼 그 사람들이 영적 체험 비슷하게 하면서 끝나고 나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경험을 한대. 근데 아니잖아. 이해하는 느낌이 맞는 거야.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알미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확신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지식적으로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근데 이해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접근 가능한 어떤 범위 내에서 익숙해져서 그 범위 내에서만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면 그거를 이해한다고 감정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어떤 예가 있냐면 뭐 이제 고2에 이제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도 그런 애들 있었어. 쌤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단 말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할 줄 알겠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다 맞아. 계산한 거 맞아. 구조적으로 하는 거 맞아. 알긴 알 것 같은데 잘 안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얘기는 그냥 걔네들 물어보면 다 또 알아. 또 다 안단 말이야. 뭐 이건 뭔데? 하면 뭐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통계에서 특히 통계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 통계에서 야 이건 뭔데? 하면 그건데요. 이거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왜 그런데 하거든. 뭐 조작적인 걸 하기도 하고 조작적으로 뭐 말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을 살펴보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거 같냐면 지식이 걔한테 입력이 돼서 안다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그게 얘가 익숙하게 반복이 많이 되어서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진짜 지식과 안다는 감정이 합쳐져서 이해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면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암기와 이해가 특히 나는 이 암기를 먼저 깔아놓거든. 그래서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 먼저 익숙하게 많은 얘기를 해서 주변 얘기를 많이 해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인생 싸움이 막 얘기를 막 해준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나에 대해서 더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받잖아. 나를 익숙하게 해준다는 어떤 이제 개념에 대해서 들고 와서 그냥 막 쳐서 막 하는 것보다 걔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 걔가 이제 점점점 이제 익숙해지거든.
그래서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처럼 조금 집어넣어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구조적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시키는 게 이제 개념 설명이야. 그걸 위해서 시키는 게. 그러니까 학습하는 걸 시키는 거. 그러니까 개념 말 그대로 개념 문제풀이 하는 걸 시키는 거 말고 학습하는 걸 시키는 거. 그게 개념 설명이고 외우게끔 시키는 거. 외우게끔 시키는 거. 그리고 외워서 그걸 바탕으로 그 구조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 암기가 익숙한지, 그리고 익숙한지 그게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익숙함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알고 있는지,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해주길 바래요. 오케이? 그리고 요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메타인지와 작업기억인데, 이거 들어는 봤을 거야. 메타인지 맨날 매각하니까 작업기억도 내가 맨날 하잖아. 근데 뭔지는 아마 잘 모를 거야. 이게 메타인지라는 건 근데 사실상 뭐냐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한 생각이거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고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리고 작업 기억이 요 작업 기억이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제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제 CPU가 있고, 그리고 램이 있고, 롬이 있잖아. 그치? 롬이 있잖아. 이 램에 해당되는 게 작업 기억이야. 무슨 얘기냐면 롤을 하더라도 롤의 모든 이제 상호작용이 계속 저장되지는 않잖아. 그럼 한 판 게임 할 때마다 수십 기가 나와야지. 근데 그게 일부 저장돼서 상호작용이 끝났다 선치면 그냥 지워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건들이 많아. 그러면 조건들이 많으면 이 조건들을 어떻게 하노? 일단 머릿속에서 상호작용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기억해서 이것들을 조작한 다음에 문제 딱 끝나면 어떻게 하노? 시합 보거든. 머릿속에서 지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 때 자신의 작업 기억이 문제 푸는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작업 기억이 대충 뭔지 알겠지? 이것도 좀 더 얘기를 하면 시각적 구호화, 코딩한다고 그러잖아. 이제 우리가 환경에 있는 정보를 알아들여서 뇌로 코딩해서 넣는데, 그 코딩에 이제 코딩이 되는 그것들이 보통 시각적인 거 많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게 많거든.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그것들이 넘어가게끔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해. 뭘 강조하냐면 시각화 엄청 많이, 내가 개념적으로 엄청 많잖아. 왜냐하면 애들 정보 처리 자체가 시각적으로 처리가 잘 되거든. 내가 그런 쪽으로 발달을 잘 하니까. 그리고 언어, 내가 의미 방정식이라 밑줄 긋고 방정식이라 적고 그런 경우 봤을 거야. 저 밑줄 적고 얘는 해. 이제 내가 문장을 넣어준단 말이야. 언어적으로 이제 구어해 주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 기억이 얘네 재료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이해를 잘 시켜야 되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메타인지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작업 기억을 늘려줘야 돼. 기억량과 기억 시간을 늘려줘야 돼. 근데 이게 약간은 근데 좀 연구가 아직 부족해.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봤을 거야. 혹시 그거 게임 아는지 모르겠다. 이제 예를 들면 작업 기억을 늘려주는 앱이 있어. 그런 앱이 있어. 그 사람들 말로는 앱을 만든 사람들 말로는 작업 기억을 늘려주는 앱이다 그래가지고 했어.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해볼까? 내가 숫자를 부를 테니까 내가 부르는 숫자와
그럼 내가 만약에 3, 4, 7, 1, 5 이렇게 불렀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적으면 안 되고 이제 내가 부르는 숫자와 전에 두 번째 숫자를 더해서 마지막 자릿수만 적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부르는 숫자는 이거잖아. 내 머릿속에 뭐 들고 있어야 되는 거? 4를 들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연산 작업을 처리해야 돼서 5라고 적겠지. 맞지? 요런 것들. 그럼 한번 이게 보통 이제 작업 기억의 용량이 이제 옛날에는 7에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매주 넘버 세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한 4개 정도, 5개 정도가 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이제 동시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게 해서 3개 정도 넘어가 볼게. 그러면 내가 숫자를 막 부를 테니까 10개만 해보자. 숫자를 막 부를 테니까 3단계 전에 알프 테스트다. 3단계 전에 숫자를 해놓자. 10개를 말하면 그 중에 하나를 말하면 그 3개 정도를 말해야 된다고. 세계 정보랑 그거를 더해서 말해야 하는 거. 만약 9, 7 더하면 6만 뒤에 네, 짤이 네, 내가- 숫자의 숫자. 내가 보여줄게. 자. 내가 1, 2, 7, 8, 5, 3, 5, 7, 4, 7 이렇게 적었다. 오케이? 적었다. 3개 너무 많나? 좀 부담스럽지? 좀 빡세게. 그래서 2개 적어야 돼. 2개 적어야 그럼 1, 2 부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그럼 7을 부르면 이제 뭐 적어야 돼? 8. 8을 적으면 0, 5를 부르면 2, 그치? 5를 부르면 2, 오케이? 네, 맞아요. 맞잖아. 전에 2개랑 지금 부르는 거랑 합쳐서 3을 부르면 1이 나오고 3을 부르면 1이 나오고 4를 부르면 9가 나오고 네. 7을 부르면 0이 나오고 네. 이렇게 됐지? 네. 그럼 마지막에 부른 거 왜? 그러면 실제로는 마지막에 부른 것만 말해야 되는 거. 마지막에 부르는 거? 네. 나 전에 두 숫자야. 다시. 아. 자, 3, 1, 5, 7, 2, 4, 9, 0, 8 이래 불렀다 하자. 네. 아무것도 안 적겠지? 네. 아무것도 안 적겠지? 뭐 적어? 8 적고 여기 뭐 적고 8 적고 여기 뭐 적고 7 적고 여기 뭐 적고 1 적고 1 적고 4 적고 7 적고 끝. 그러니까 10개를 부르면 실제로 숫자 몇 개가 나오나? 8개가 나오네. 그걸 적으라고. 그렇지. 아. 그 작업 기억이라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너무 빡신데. 좀 빡세다. 이게 현실이다. 아니면 빡시면 그냥 그러면 이건 좀 많이 빡시거든 사실.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까? 이거보다 낮은 단계도 있으니까. 뭐지요? 너희 수준에 맞춰줄게. 자, 그럼 내가 불러볼게. 부른다. 2. 적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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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거예요. 적으면 안 돼. 자, 다시 할게. 제로 이제 다 지우고. 자, 어렵다. 내 부르는 시간을 3초로 가져갈게. 자, 4, 5, 1, 9, 3, 7, 0, 4, 지금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써야지. 써야 되는 거. 저 이거 다 외워가지고 6. 지금 써야지. 못 적었는데. 중간에 너 너무 못 적었는데. 그러면 이제 해볼게. 여기 5, 4, 4, 4. 2, 0, 3, 1, 6 이렇게 되는 거야. 한개 맞았어. 이게 되게 이게 이거 외우고 있었어요 4, 5, 1, 9, 2, 3, 4 중간에 3개 틀. 이게 되게 빡센 어렵구나. 되게 빡센 작업 기억이거든. 근데 이런 걸 연습했다 치자. 연습했다 치자. 근데 쉬운 거는 뭐가 있냐면 쉬운 건 뭐가 있냐면
쉬운 거 해줄게. 그리고 쉬운 거 하면 세 번째 전에 거 그냥 적으면 돼. 지금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 왜냐면 두 번째 거를 또 연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빡시게 했는데 되게 이제 좀 쉽게 하면 그냥 세 번째 거 전에 거를 적는 거야. 네. 오케이? 세 번째 거 전에 걸. 자, 그러면 이제 부를게. 세 번째 거 전이냐? 네. 10개를 부를게. 그럼 7개가 나오는 거야. 자, 부른다. 2 5 3 1 0 7 8 2 4 끝. 그럼 적혀져야 되는 거는 이렇게 적혀야 되는 거야. 700 이것도 약간 좀 이제 누적이 되면 빡세. 그렇지. 이제 자극적인 뭔지 알겠지. 내가 기억을 들고 있으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럼 실제 문제 푸는 행위는 어떤 거? 유사하단 말이야. 내가 어떤 조건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써야 되는 거야. 뭔가를 이제 들고 가면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게 장기 기억은 너무 많지는 않잖아. 집중력이 필요하다. 집중력이 굉장히 필요하지.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 조건대로 30분 같은 문제를 보면 어떤 거? 조건이 많단 말이야. 많으니까 어떻게 돼? 풀다가 놓쳐. 까먹어. 그리고 그게 안 와닿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애들이 작업 기억이 높은 애들이 좀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유리한 거는 맞아.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작업 기억, 이 앱을 연습을 했어. 작업 기억이 용량이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안 는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 이제 내 과학자들이 설명을 했어. 이거 한다고 해서 작업기억 느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어. 나도 이런 거에 회의적이야. 옛날에는 맨 처음에 작업기억이라는 걸 사실상 그 교육과정, 교육학 이런 데서 되게 강조하거나 이런 느낌 받은 적이 없거든.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거 보는 중에 작업기억, 오 맞는 거 같은 거야. 이 작업기억이 늘면 애들 잘할 것 같은 거야. 그냥 작업기억이 느는 앱을 다운받아서 나도 해보고 애들한테 니들도 하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암기랑 이해랑 메타인지랑 작업기억을 늘려줘야 되잖아. 사실은 늘려줘야 되는데 이게 교육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늘려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그러면 실제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래져 버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대신에 뭘 해줄 수 있냐면 내가 여기서 또 메타를 해줘. 메타라는 게 원래 메타라는 게 이제 메타콘 알지? 메타가 뭔지 아나? 메타라는 게 원래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 메타콘이니까 콘이 아닌 콘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콘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메타콘이라 지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요 네 개를 이제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신경을 써주는 거지. 점점 이제 학습을 할 때 이런 거 위주로 전략으로 내가 공부하는 전략으로 이런 전략을 택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직접 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학습 이제 교수 전략인 거예요. 애들 가르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음에 연수를 하게 되면 내가 암기술 같은 것도 이제 알려줄 테고 뭐 이제 이해는 내가 이제 사실 내 수업 자체의 문제고 메타인지를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메타인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메타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메타라는 게 그럼 이렇게 얘기해줄게. 지금 얘기했지 암기는 실질적으로 뭐 암기술 같은 거 쓰면 금방 늘어나거든. 뭐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 암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많아. 그런 거 있잖아. 왕 이름 이런 거. 그것도 암기술이잖아. 앞에 것만 딱 알아보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암기술 중에
그렇지. 그런 거라든가. 이것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한 암기술 중에 하나가 기억의 공정을 하는 거거든. 들어봤나? 아니요. 자기 머릿속에 이제 공간을 하나, 기억의 공간을 하나 만들어놔. 박스. 그냥 박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궁전이야. 네. 너희들 뭐 사는 집을 해도 되고 익숙한 집을 해놔. 그래서 여기 뭐 니들 그냥 익숙한 집이어서 여기 소파가 있고 여기 옷걸이가 있고 여기 TV가 있고 여기 책장이 있고 이렇게 해놔. 그냥 항상 내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쉬운 거.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장 보러 간다. 장 목록이 물론 너희들 메모해 놓으면 되겠지. 메모해 놓으면 되는데 장 보러 갈 때 만약에 외워서 간다고 하면 만약에 그냥 카레를 좋아하는 그래서 카레를 요리한다고 하면 이제 당근 필요하고 뭐 마늘 다진 마늘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에 감자를 올려놓고 여기 파를 걸어놓고 뭐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떻게 부호화된 거고 시각적으로 부호화가 된 거야.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고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암기 대회가 있거든. 그런 데에서 이제 암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많이 쓴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뭐 이런 암기술이라든가 이해는 내가 이제 수업적인 설명이 됐고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하면 느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금 이때까지 얘기했지만 확신은 없어. 확실한 실험 결과는 없어. 하지만 이때까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느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정도밖에 없거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하는 말하기. 애들이 직접 말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의 사고를 사고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내가 사실 2명이 돼야 돼. 내가 봐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애들은 저 학년이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내가 본다. 내 감정을 보고 내 감정 컨트롤을 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내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흘러간다. 이렇게 조작을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기 위해서 그럼 이걸 분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생각만 하면 힘들어. 근데 생각을 적고 그 생각을 보고 생각을 해. 그럼 좀 수월하지. 왜? 분리가 되거든. 맞지? 분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야. 그러면 봐. 말하는 나와 그 말하는 나를 조작해야 되는 생각하는 나가 이제 함께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메타인지인 것처럼 사고가 작용을 하겠지. 그렇겠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쓰는 게 애들한테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하게끔 하라는 거야. 말로 설명해서 내가 설명하는 와중에 내 설명이 비었다 안 비었다를 체크를 하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보고 점검을 하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가 있고, 그런 이제 방법이 유대인들이 쓰는 하브루타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서로 이제 가르쳐 주면서 논쟁을 하고 이렇게 대화로서 교육하는 방법. 하브루타라고 이제 대표적인 것도 있고. 자극계는 사실상 이건 너무 약간 선천적인 것 같아서 애들한테 주의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해주는 게 뭐냐면 조건을 넘버링하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 조건이 내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5개인 거, 다른 조건은 다 기억 안 나죠. 5개인다라는 사실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건을 들고 가기 수월하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장을 보러 가는데 내가 사야 되는 물건이 10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사 보러 갔을 때 그 10개를 이제 인출해내기 좀 수월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제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거를 진짜 내 뉴런을 키워줄 수는 없잖아. 시냅스를 만들어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보장해 주는 게 PNK의 코칭 방법이야. 오케이? 야.
4단계라고 애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거든. 그럼 이 풀이 4단계인데 풀이라는 건 문제를 푼다라는 거잖아.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 문제 딱 나오면 읽어야 집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 싫은데. 방금 얘기했잖아. 이거를 조건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조건뿐만 아니고 구해야 되는 대상으로 기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이해한 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풀이 시작한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장애를 겪어. 조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애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넘버링 같은 일부러 외워라. 얘들아, 일부러 외워라. 어떤 애들은 그런 게 되게 약한 애들이 있어. 한 번 읽어서 머리 안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 특히 이제 성취가 낮은 애들은 그런 것들 되게 힘들어요. 한 번에 입력하는 양이 적어. 그런 애들은, 예를 들면 그런 애들은 어떤 문제를 못 푸냐면 그런 거 있잖아. 지진의 강도가 얼마인데 A 지역에서 어떻게 됐고 B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다. 거기에 대한 식은 이건데 이때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지진 강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그런 문제 뭔지 알지? 그런 거. 그리고 문장이 이만큼 된단 말이야. 비문학처럼. 그럼 애들 그런 이제 성취 낮은 애들 기겁하거든. 힘들어. 그거 보기만 해. 안 해. 싫어. 하고 이제 되게 압박감을 느끼고 가는데, 걔네들한테 웃긴 게 뭐냐면 걔네들한테 그 문제 외우라 시키잖아. 그럼 또 풀어내. 딴 거 안 시켜도 걔네들한테 자, 이 문제 얘들아 외워.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문과에 있었던 이제 여학생 중에 이제 좀 성취가 낮은 애들한테는 내가 그거 어떻게 했냐면, 얘들 이거는 니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어렵지 않다. 근데 이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줄게. 했을 때 다른 거 안 가르쳐주고 일단 풀기 전에 여러 번 읽어서 외우라 시켰어. 외우라 시키니까 걔네들이 진짜로 풀어내. 거기 쓰이는 로그 기술들이나 지수 기술들은 그렇게 빡시지 않거든. 실제로 그렇잖아.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외우라 시키니까 각각의 요소가 뭔지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그냥 이게 한 방에 끝까지 가. 손 안 대도 외우라 시키니까 시켜서 이제 풀이 해보니까 걔네들이 된다는 걸 알고, 그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경험이 돼서 여러 번 그런 문제들을 외워서 풀 수 있다라는 성공적인 경험을 시켜주니까 얘네들이 겁먹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공부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고, 그래서 일부러 외우게 시키거든. 어떤 부분은 특히 이제 그런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 이제 보통 애들 같은 경우 이제 성취가 중간 이상이 되는 애들은 30번 같은 문제들은 조건이 너무 많아. 21번이야 30번. 그런 문제들은 사실 조건이 머릿속에 안 들어갔는데 풀려고 시도하는 애들이 있거든. 왜냐면 그래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멘탈을 사실 잘하고 어린 어려서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 나이가 들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깨졌잖아. 자, 편집해야겠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니들이 이런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거든. 얘들아 조건 외우고 시작해라 라고 강조를 하고 넘어가줘야 돼. 그런 이제 중간 성취 애들이 난이도 높은 조건이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기억을 했다, 암기를 했다 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구체화를 시킨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실이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예를 들면 그 시그마 같은 게 있다. 그거 그대로 두면 애들이 안 와닿거든. 근데 시그마에 하나하나 다 대입해서 쫙 펴면 뭔지 안다. 이런 거라든가. 절대값 기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이 있는데 그게 안 와닿아서 눈에 보이게 그린다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이제 전략들을 이제 함으로써 실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오케이? 그게 이제 구체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줄 게
이제 애들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니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구해야 되는 걸 중심으로 수행이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단 조건부터 접근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답에 접근하게 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쉬운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 특히 그래. 너무 기계적인 학습만 하는 애들은 이 조건만 보면 그냥 이렇게 풀어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정식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있어. 근데 애들이 방정식을 그냥 풀어. 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한테는 사실상 조건에 반응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해야 하는 대상에 반응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거꾸로 접근하는 방법이 백워딩이거든. 지금 잘 안 와닿지? 와닿나? 대충 와닿나? 그래서 내가 보여줄게. 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이거야 뭐 그냥 읽을게. 자, 이해 불가능한 대상 범위 좁히기. 요거는 뭐냐면 애들이 문제를 딱 들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애들 많아. 뭐 나도 그렇고 쌤,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지. 쌤, 이 문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굉장히 드물거든. 맞지? 그렇다는 말은 사실상 그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근데 그 부분만 조금 집중시켜 그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좁히듯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조건 이 부분만 이해한다라고 좁히면 그 부분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구체화할 준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생소한 대상, 익숙한 대상, 유동한 거 뭐 당연하고 여기서 내가 배웠던 이런 유형이라는 개념과 비슷하다. 라는 거, 뭐 문장식 의미, 요거니까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작업 기억으로 언어로 부호화시키는 거, 뭐 속성도 뭐 각대이고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전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애들 이제 머리가 빡센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접근 가능한 부분을 쪼개가지고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다 제끼고 요것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것만 생각하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가 내가 얘기를 할게. 동적대사가 적적대사 우선순위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압축된 표현 풀어서 전개 표현하는 거. 절대값, 가우스, 시그마 같은 거는 풀면 사실상 눈에 보일 때가 많거든.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변수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게 안 와닿아서 뭐 자연수 n이란 말이 나왔다. n에 1, 2, 3, 4, 5 대입해서 그 문제 자체를 이해하게끔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끔만 하는 거. 애들이 그런 경우도 있잖아. 그냥 겁먹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 맞잖아. 그런데 애들은 1, 2, 3 넣어봐. 4 넣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는 그냥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거.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시각적인 부호화를 돕는 거. 아무래도 직관적이니까 잘 이해가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뭐 필수 조건 제한, 주변 대상 제거. 내가 봐야 될 것만 보는 거. 라든가 조건을 순차적으로 순환해 고려. 이건 요거는 뭐냐면 그게 있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을 했잖아. 요즘 좀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 그럼 인공지능이 어느 쪽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사람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비슷하게 발전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준쌤 얼굴 봤을 때 성준쌤의 눈, 코, 입의 정확한 거리를 인지하고 요 거리가 한 3cm 되니까 성준쌤이 3.1cm 되니까 성준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맞잖아. 대충의 얼추의 패턴 부어도 안단 말이야. 성준쌤인 거 팅팅 불어도 안다고. 그러니까 팅팅 불어도 저 정도면 성준쌤의 범주에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패턴 인식을 하게끔 하는 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알고리즘으로 대입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고 환경을 지금 볼 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에어컨 바람 나오고 있고 공기가 몇 도고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고 빛이 들어오고 있고 앞에서 이게 모든 정보를 지금 다 고려하고 있지 않는단 말이야 사람은. 그치? 뭐만 고려하는데 우선순위가 높은 거, 반응이 센 거 이런 것들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짜놓거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활용하자 이거야. 조건이 많이 나오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건 A가 있고 조건 B가 있고 조건 C가 있고 하니까 답은 이거잖아. 이걸 한 방에 찾으려고 한다고 못하는 거야. 무슨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건 A만 일단 고래. 여기 안에 들어오는 애들만 다 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러려니까 했다. 지난다. 아, 이제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외모적으로 내 스타일, 성격적으로 내 스타일, 뭐 능력적으로 내 스타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사람을 한 방에 찾는 거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잖아. 한 방에 찾기 힘들어. 그러면 일단 뭐 성격적으로 내 스타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좀 많은 그룹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외모가 내 스타일인 사람도 찾아보고 그리고 뭐 대화를 해보니 성격이 어떤 사람, 내랑 맞는 사람을 찾아본다 하면 조금 낫다고 한 방에 가가지고 빡 찍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애들을 조건이 많이 나왔을 때 한 방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고려하기 쉬운 조건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그 안에서 어떤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B를 만족하는 조건을 또 찾아요. 이렇게 시키는 게 저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줄게. 간단한 거. 자, 그래서 요거 230번.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먼저 읽어봐봐. 읽어봐봐. 자, 읽었지? 읽었나? 자, 그래.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 되게 어려워. 이건 내가 설명을 그때 한 20분 정도 했던데 20분 다 할 수는 없고 실제 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별로 원치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보자. 그럼 방금 읽었잖아. 그럼 내가 뭘 맨 처음에 시켜야 될까? 읽기 다음에. 아까 전에 암기부터 시켜야 된다고. 왜냐면 볼래? 보지마. 얘기할 수 있나? 못 산단 말이야. 힘들다고. 쭉 나오고 할 수 있나? 나 해볼까?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거 고1 문제잖아. 고1 학생들은 이거를 한 방에 다 읽고 한 방에 다 기억하고 있기는 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외우게 시키는 거야. 야, 일단 외워라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애들 외우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외우는데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그것만 이제 조작만 하면 된다. 그치? 암기를 시켰어. 그러면 암기 시키고 난 다음에 당연히 뭐 들어와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치? 이런 것도 이해시켜. 자, 그러면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들한테 미리 수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얘는 수업의 영역이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표현 방법으로 뭐 있는지 기억나나?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벤달그래프. 이런 얘기 하거든. 표현만 방법. 근데 자, 이 순서로 갈수록 좀 어떤 거 같노? 쉬워지지. 맞지? 쉬워지고 벤달그래프를 그리면 눈에 더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런 조건들을 눈에 보이게끔 표현해보고 이해하게끔 시키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얘들아, 여집합이야? 예를 들어서 핑크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얘기를 했어. 그럼 너무 생각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했어. 부정어가 생각이 사람 힘들어.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니다 무슨 뜻인데? 그거는 전체집합이죠.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부정어는 사실상 인지 구조상 처리하는 게 좀 힘들거든.
이것도 처리하기 힘들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부정어를 없도록 전체 이어식. 이래서 내가 이어식하고 시키는 거거든. 부정어는 처리하기 힘드니까 긍정어로 바꾸자라고 시키는 게 이런 것 중에. 그럼 이것도 좀 더 구체화된 거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가 수업에서 다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하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접근할 수 있느냐를 애들한테 설명해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했어. 그렇지? 그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조건들을 이해를 했어. 그렇지? 지금 뭐 어떤 조건은 벤다그램 그렸고 어떤 조건은 긍정으로 바꿨고 어떤 것들은 직접 숫자를 넣어봤고 해서 했어. 그렇지? 근데 조건이 또 어떤 거? 너무 많지? 조건이 1, 2, 3, 4, 5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조건이 5개 있는데 이 5개는 한 방에 막 찾는 거 개 빡세거든. 나도 못해. 그렇잖아. 보통 사람이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렇지. 내가 쉬운 조건부터. 그럼 어떤 게 쉬운 조건이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 어떤 게 쉬운 조건이냐? 내가 예시라든가 상황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쉬운 조건 맞지? 2번 그림 그리면 되잖아. 그치? 또 쉬운 조건이거든. 그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하게끔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먼저 뭐 2번과 아니야 괜찮아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합니다. BMW 아닙니다. 자 2번 4번 이걸 먼저 고려를 한다 해가지고 뭐 하고 그 중에서 3번 만족하는 거 그 중에서 5번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애들이 그런 전략을 잘 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고 잘 못 취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아까 구체화 전략에서 적절하게끔 쓰게끔 유도해줘야 된다고. 됐나? 됐지? 됐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백워딩 얘기는 안 했거든. 백워딩이 뭐냐면 목적 지향적 사고를 이제 백워딩이라고 얘기한다면 원래 백워딩 말이 있는데 난 용어로 쓰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냥 애들이 백워딩이란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이름이 있으면 외우기 쉽단 말이야. 대명사. 그렇지. 외우기 쉬우니까 그런 기법을 이름 붙여줘서 애들이 백워딩 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그걸 기억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백워딩이라고 말을 붙여줬고 백워딩 특히 어떤 문제에 유용하냐면 이렇게 수학적인 활용. 그래서 조건으로부터 구해야 되는 답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조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 방에 가기 너무 힘들 때 백워딩을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워딩을 평상시에 쓰잖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싶다. 그럼 집을 사려면 뭘 해야지?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난 집 사고 싶으니까 집 사러 가볼래.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있겠지. 그런 그냥 바닥에서 그냥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출발해가지고 즉흥적으로 가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사실상 조건으로부터 시작하면 빡세거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키냐면 자 봐봐. 자 우리 지금 문제 한번 읽어봐봐. 이거 하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백워딩을 시작해볼게. 백워딩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일단 대상이 먼저 필요해. 대상 뭔데? 그렇지 SK를 먼저 그래. SK라고 적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나는 의미를 적으라고 하거든. 의미를 적으라고 해. 뭐냐면 이게 언어적으로 구호화 시켜주는 거야. 그런 말이 있거든.
이게 약간 사고를 하려면 뭐 창의력도 필요하고 기억력도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기억고에 사실은 목소리도 소리도 저장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장돼 있지만 시각적으로 저장돼 있는 것도 많고 언어적으로 저장돼 있는 것도 많거든. 그러면 내가 어떤 그런 기억을 인출하려면 그런 거에 가깝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 이게 애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뇌에 저장돼 있는 기억은 도서관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뭐 롤에 그 뽀삐가 어떤 스킬을 쓰는지 왼쪽 좌반구 3cm 여기 이렇게 안 저장돼 있잖아. 뽀삐 검색하면 그래가 검색해가지고 그 뭐고 내가 기억 불러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검색 엔진이랑 비슷해. 치면 나오는 거야. 그치? 내가 내 머릿속에 검색 엔진에 어떤 용어를 주면 검색어를 돌려서 뇌에서 그걸 인출해낸단 말이야. 그러면 검색어가 좋으면 좋을수록 검색어가 내가 저장되어 있는 형태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잘 인출이 되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의미로 적어주는 거야. 삼각형 APK. 그럼 얘가 삼각형 APK인데 그냥 삼각형 하지 말고 얘 속성을 최대한 붙여줘.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APK, APQK 이렇게 붙여줘. 그렇겠지? 그러면 이제 의 넓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붙여주면 거기서 돌린단 말이야. 뭐 직각삼각형 넓이. 그럼 뭐랑 뭐? 그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밑변 높이가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가? APK AQK 그 다음에 APK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적어 나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애들이 한 방에 그래서 조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방에 가는 애들이 드물거든. 그리고 그걸 잘 못해 또 애들이 잘 보면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를 잘 못해. 그래서 직접 쓰게끔 시키는 거야. 백오딩에 직접 쓰게끔 시켜야 돼. 애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적게끔 직접 시켜야 돼. 그래서 뭐 이게 어떤 거는 조건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보고 어떤 거는 더 찾아가야 된다. 이거 끝까지 해볼까 그죠? 푸는 건 아니니까. 그럼 AQK와 APK를 찾기 위해서는 그럼 또 뭐가 필요한데? AQK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초점을 붙이는 거지. QK는 뭔데? QK 뭐돼 있어? PK의 수선의 발이야. PK의 수선의 발.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가 필요하다? PK가 필요하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PK를 다시 보는 거야. PK는 뭔데? PK를 여기 있네. ADK와 곡선이 만나는 점. 그럼 ADK 그럼 직선. 그럼 이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ADK의 그 만나는 점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 연립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ADK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지. 그렇지? 맞지? 그럼 ADK를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가끔 이제 가리키는 게 말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잖아 여기서. 근데 이건 직각이랑 붙었으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했지. 여기서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사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어떤 거? 쉽지. 자기 쉽지. 쉬워 맞아. 쉬운데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야. 시나리오가 있다고. 뭐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렇지. 2점. 또 기울기가 한 점.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야. 이 시나리오를 내가 수업에 애들한테 가르치거든. 나중에 이제 기백 단정하면 벡터 얘기도 하겠지. 이거는 이제 애들 상황마다 다를 테고. 내가 그 애들 교과 과정에 맞는 시나리오까지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이렇게 정돈해서. 애들 이런 거 그리는 거 봤잖아. 맞지? 그럼 그리면 그 중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어느 상황이 맞는 거야.
두 점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본인이 사고에 대해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백워딩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백워딩을 실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이제 실현하는 게 백워딩입니다. 되겠지요? 그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풀이의 4단계라는 건데, 자 이게 풀이의 4단계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보통 이제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인지과학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 풀이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이런 메타인지적인 측면들을 여기에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실천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또 준비한 건데, 이게 풀이 4단계인데, 풀이 사고 4단계인데, 사실 나도 그래 생각해. 증명 안 돼 있고 어설퍼. 하지만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으니 계속 체계를 만들어가는 중이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뽑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앞에서 말했던 이제 그 풀이의 4단계고 사고의 4단계. 자, 사고의 4단계는 문제 풀이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전에 그 순간적인 측면이고, 그 어떤 문제를 봤어.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맨 처음에 하냐면,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보면 드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별로 고민 안 하지. 그럼 그런 문제들은 사실상 무슨 문제냐면 내가 이미 방법론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문제의 유형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 거라고. 내가 익숙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형과 유사한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근데 유형이 안 보여. 모르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내가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지식을 알고 있지? 라고 스스로한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질문을 본인한테 직접 해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문제 풀다가 막혔다. 그러면 애들한테 네 스스로한테 어떻게 물어야 될 것 같노? 라고 얘기를 사실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어떻게 하냐면 쌤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걸 얘기해버리거든. 이거 어디서 본 거가 어떤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니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이제 니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니 스스로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했을 때 걔네들이 이제 해야 되는 대답들이 이런 것들이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제 길을 놔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어떤 문제가 보여서 유형 생각 안 나고 그것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묻게끔 했어. 그 다음에 또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단원별 사고라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지. 어느 부분이야. 개념별 단원별 사고 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분 문제가 나왔어. 미분 모르나? 알잖아. 애들 알 거란 말이야. 근데 미분 문제라는 걸 알게 돼서 미분 아는데 안 풀려.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애들한테 이제 항상 단원 크게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포물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기하와 대수가 합쳐진 해석 기하다. 그래서 기하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식으로 가져가게끔 니들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식을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하게끔 노력해야 된다. 이런 큰 사고의 틀에 대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떠올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럼 다시 얘기해. 이 문제는 포물선 문제니 2차 곡선의 문제고, 2차 곡선은 뭐고, 해석과 대수와 기하가 합쳐진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런 질문을 하게끔 스스로에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이게 제일 빡세. 마지막이 뭐냐면 사실은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수학 교육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이 수학적 사고 굉장히 뜬금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수학은 뭐냐면 변화를 관찰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싸웠어. 엄마랑 싸웠어. 엄마의 감정이 변하는단 말이야. 그럼 그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변화도 사실은 이제 요인이 있을 테고 어떤 결과가 있을 테고 그럼 내가 요인이 있을 뭐 이제 그런 거지. 아 내가 모의고사 점수를 좀 못 치는 거는 엄마가 한 요 정도 화나는데 내신 시험 못 치는 거 이만큼 화난다. 그럼 요인에 따라서 변화 정도가 눈에 보이잖아. 이런 것들은 난 수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되게끔 해주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이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학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30번 문제나 21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변화를 관찰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수학적 사고에서 이 수학이라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변화와 고정의 관계에 대한 관찰이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 아 뭐가 변하고 뭐가 고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변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가 요거는 이제 사실상 내가 수업에서 하는 내용인데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좋겠지. 해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해겔이 있는 내용 해겔이 한 얘기인데 논리학을 보면 와 그 사람이 어떤 변화 양에 대해서 막 썼단 말이야. 여기서 도량형이라고 들어봤죠. 여기서도 여기 양 나오고 양이라는 게 나오잖아. 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 뭐가 있냐면 거기 이제 적어놨듯이 분리량과 뭐 연속량이 있지.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 안 하지. 봤을 때 이산. 그치? 그리고 연속. 이런 얘기 해준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뭐가 쉽노? 이산이 쉽고 이게 어려워. 근데 이거 두 개 구분해서 그 변화를 관찰해줘야지. 당연히 이거 변화와 이 변화 엄연히 다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내포량과 뭐 도율 돼 있는데 거기는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게끔 도와주고 나서 또 이거는 이제 양 자체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이 관계는 이제 완전히 따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얘 x랑 y랑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임의의 두 실수야. 그럼 따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x 더하기 y는 10이래. 근데 x가 정수로 움직인대. 그럼 y도 정수로 움직이겠지. 그럼 서로 관계가 있네. 맞지? 아니면 y가 x제곱보다 크거나 같대. y가 제한되면 x도 제한되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그것들을 대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관찰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대표적인 예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볼게. 자, 읽어봤나?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여기는 변하는 대상이 내가 봤을 땐 세 개가 있어. 뭐냐면 C1과 C2와 1, 2, C1, C2의 의한 점 P, 교점 P. 그렇지? 맞지? 그러면 애들한테 이게 자, 아까 그 4단계 따라서 가보자고. 니들도 그걸 마찬가지로 이거 유형이 있나 없나? 없단 말이야. 그렇지? 유형 없지? 그럼 관련 개념. 홍무선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 식을 보고 기하적으로 여기가 뭐 0,2고 여기가 0,1이고 여기 2,0이고 뭐 이런 거 식을 보고 뭐 이렇게 기하적 대수적인 거 보고 기하적으로 표현하게끔 단계를 했어. 그래도 안 풀려. 왜? 얘네들이 변화하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변화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 C1과 C2와 점 P야. 그치?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끔 하는 거야. 얘네들 C1, C2는 서로 어떤 관계인 거? 서로 영향을 끼치나? 아니거든.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 독립이지만 이 독립에 의해서 얘가 종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거든. 그치? 그러면 독립적으로 변한 두 대상에 의한 종속적인 변화를 내가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애들한테 얘들아 독립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애들이 이제 내랑 대해서 훈련이 된 애들을 쌤 하나를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를 움직여봐요 라고 얘기하거든. 왜 그래 얘기하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요거 고정시켜놓고 얘를 왔다 갔다 해봐요. 그래서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 그 다음에 얘를 고정시켜놓고 얘를 왔다 갔다 해봐요. 그래서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 그럼 P가 어떤 범위에서 내가 추론할 수 있게끔 이제 대충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게 논리적으로 확증을 내서 OP의 최대값을 구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내가 말하는 그 사고 4단계에 의한 풀이 접근이야. 이해되겠지? 됐나?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자, 그럼 아마 느낄 거야. 뭘 느끼냐? 복잡하지? 맞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거야. 내가 이걸 하면 확실히 성적은 오르겠다. 하지만 내가 이걸 잘하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아마 애들은 받을 거야. 그치?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잘하는 애들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체화가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안 할 거가. 그럴 수도 없어. 복잡하다고 안 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애들 이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 이거 맨 앞장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습관.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이게 몸에 배이도록 이제 반복을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아니면 니들한테 이제 개념 테스트라는 그런 이제 신호가 들어오면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반복 행동을 해서 그래서 애들이 풀 수 있고 그 니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돼. 애들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영혼 없는 칭찬도 없는 것보다 낫거든. 없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진짜. 물론 그 칭찬도 사실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잘못된 칭찬도 잘못된 결과를 낳긴 한데 그래도 가급적 좀 정성 어린 칭찬을 해주길 바라고 진짜로 잘했으면 잘했다라고 말로 표현을 하고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주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수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질 테고 그러면 좀 더 공부 수월하기가 쉬워질 테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주길 바란단 말이야. 공부하고 싶어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새겨줘야 되고 동시에 여기 PNK는 그런 믿음이 잘 유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여기에 궁금한 거라면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요거는 좀 의아하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런 게 좋거든. 쌤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애들이 처음에 딱 가져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숨도 안 쉬고 그냥 외우듯이 쭉 하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논리적인 빈틈을 자꾸 물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설명을 해주는 역할도 없지 않아 있어. 하지만 애들한테 뭘 해주는 게 진짜 역할이냐면 내가 설득당할 기회를 학생들한테 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아까 전에 하부로타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애들이 그렇게 그냥 쭉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외워서 가는 거야. 금방 날라가. 그게 아니고 선생님과 이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나는 근데 쌤은 이해를 시켜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애들보다 그렇게 정말 잘하는 애들을 제외하고는 그게 쳐지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건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빠졌을 때도 많잖아. 그런 부분에 나 이해 안 되는데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해도 괜찮아.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서 애들이 어디에서 쌤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지, 논리적으로 빠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메타적으로 인식할 기회를 줘. 그러니까 줘야 돼. 우리는 자꾸 기회를 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쭉 풀어서 가는 거는 사실 제동 버려야지. 나 이해 안 된다. 니 지금 내가 이해시키는 거 아니잖아. 너 그냥 외워서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본 바로는 올바른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서 나를 이해시켜야 된다라는 걸 어필을 해요. 애들이 자꾸 잘못된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설명하면 끝난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거든.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들이 설명해서 정확히 설명하면 끝.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얘가 설득하는 과정을 갖춰서 그 과정 속에서 메타를 쓰고 있는지 구체화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걔네들이 직접 쓰는 걸 연습하는 거지 그거를 외워서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어떤 개념해야 될 문제를 그 원장 쌤이 가르쳐준 방식이 좀 이해한 것 같고 설명도 이게 되게 만약에 제가 풀 수 있어도 이게 알아듣게 잘 설명했다고 들면 그 별로 건드지 않아도 돼 사실. 그러면 건드지 않아도 돼. 소통이 됐고 그 소통에 의해서 정확하게 논리적인 표현을 했고 그럼 100점이지 사실은. 100점은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근데 정말 에이 됐죠. 그거 아니라고 이러면 안 돼. 박모씨 그렇지. 개념. 아니다. 듣고 있지? 그러면 안 돼. 네모씨, 박모씨. 그거는 좀 많이 지양해야 되는. 그리고 암기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암기하게끔 해줘야 돼. 애들이 이제 그렇거든. 애들이 가끔씩 거만히 떠. 알고 있는데 아니야. 사실 잘 몰라. 들고 물어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냐고. 왜 6이냐. 잘 몰라. 그냥 그런 것처럼 배워서 이해한다는 느낌을 가질 뿐이야. 그거 들고 파면 잘 애들 다 멘탈 안 한다. 진짜 걔네들이 설명해주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물었는데 제가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도 내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추론을 해줘야 돼. 그 필기를 보면서. 더 좋은 거는 이제 내 수업을 좀 일부 보고 해주면 좋은데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옆에서 맨날 바라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애들이 프레임 자체, 그 인식 자체가 설명한다, 또는 검사를 받는다. 그렇지. 그런 거니까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태클을 걸어줘야 돼. 태클을 걸어줘야 돼. 자기네들 입장에서 그렇지. 안 하는 대로 시간 낭비한다는. 그렇지. 그런 느낌을 많이 생각이 엄청 많은 거. 엄청 많지. 그 시간에 자기 다른 숙제하거나 그래.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런 애들이 많아 사실. 사실은 많아. 나도 알아. 그래서 말 그대로 애들이 그냥 외워서 선생님들한테 검사 받고 선생님들이 그냥 충분히 설명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면 시간이 맞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줘야 되는 건 우리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지금 뭘 해줘야 된다고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구체화 전략을 썼는지 설명하라. 여기서 구체화 전략을 네가 어떻게 썼는지 왜 그래 썼는지 라고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지. 구체화 전략 잘 썼네 잘했어.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왜 구체화 전략을 썼고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점검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기를 보고 추론을 해주길 바래.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은 내용인데 그 부분에 돌아가지고 필기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도 있잖아. 다른 애들 필기도 있잖아. 그리고 인강 그리고 인간도 있어. 그 부분만 빨리 들어도 돼. 저기 있잖아. 찍어놓잖아. 만약에 정 힘들면 저기 이제 저기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봐도 되잖아. 근데 확실히 상위권 애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그런 이제 고난도 문제를 옆에서 지켜보면 풀 때 그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애매한 개념, 자기가 좀 헷갈리는 개념을 설명할 때 자기도 선생님께 들은 대로 푸는데 왜 설명할 때 이렇게 얼버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캐치하는 게 졸라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도를 추론해보게끔 그걸 생각해보게끔 그걸 이제 사고할 기회가 되게끔 그거를 살려야 되는 거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한 데는 물론 나가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나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준이 높을 거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푸는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나름의 내 이게 체계가 있어. 수학을 푸는 거에 대한 체계가 있어. 그 체계가 물론 모든 애들한테 맞다라고 나도 장담 못하겠지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나는 거의 확신하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쌤이 이렇게 왜 가르쳤는지에 확신을 못 가지고 그냥 주입받은 거잖아. 그러면 이제 태클을 걸어야지. 쌤은 왜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 쌤이 이렇게 가르친 의도가 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이제 애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야. 경험이 풍부해지니까 입력도 잘 되는 효과를 낳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습관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돼야 돼. 저희는 쌤이 했던 스토리들을 무조건 봐야겠네.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그래야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개념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내가 애들 그걸 뭐 찍어서 아니면 해서 내가 왜 그렇게 풀었는지를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막 그 옆에 적는단 말이야. 그걸 포인트로 해달라고. 어떤 문제는 그냥 번호만 적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내가 옆에 이거 중심으로 해달라고 내가 적는 게 훨씬 많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거 중심으로 해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니면 애들이 개념할 때는 아니고 그냥 가져가서 앞집 봐도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풀어.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두 4단계를 이용을 해서 안 익숙하잖아. 그치?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들은 그냥 애들한테 풍부한 경험을 주는 조력자지 그 경험을 입력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입력해주는 사람이 나야. 여러분들은 그 경험을 조성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역할이 달라. 재료는 내가 다 줬어.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인출을 못할 수도 있고 실행을 못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인출과 실행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4단계에 따라서 우리 따라했는지 한번 볼까? 요까지 했나? 했어. 요거 했나? 안 했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 가줘야 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됐나?